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지. 연금을 더 준비해야지.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은 남겨야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어도 외롭다면 어떨까요?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있어도 식탁 맞은편에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플 때 병원비는 걱정 없는데 수술실 앞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것을 행복한 노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돈보다 더 무서운 빈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돈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진짜 빈곤은 어쩌면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는 빈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빈곤,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없는 빈곤. 그 빈곤은 통장 잔고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종류의 결핍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해외 유학도 보내고 결혼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탁에는 혼자 놓인 수저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TV 소리를 키워놓았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지만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에 급히 받았지만 대부분 광고 전화였습니다. 자녀들은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손주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고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 순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오가는 안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웃으며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 공원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할아버지,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고 서로의 건강을 묻는 이웃들. 그분들은 큰돈이 없어도 하루를 견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묻기 때문입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내일도 나오실 거죠?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재테크를 이야기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좋은지 알려드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지켜주는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철 스님이 돈보다 더 무서운 노년의 빈곤을 경고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보고 싶지만 먼저 전화하지 못했던 자녀,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줄어든 배우자.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노년의 진짜 자산은 무엇인지 함께 끝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확인해 보는데 연락 한 통 오지 않는 날 말입니다. 분명 젊었을 때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고 불렸고 거래처에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를 찾았고 배우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겨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갈 곳이 없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TV를 켜지만 몇 시간 동안 채널만 돌릴 뿐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과 웃고 떠들며 식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냐며 농담을 주고받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탁 위에 수저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밥은 혼자 먹을 수 있어도 외로움까지 혼자 삼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휴대전화 주소록을 열어봅니다.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괜히 바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손가락은 번호 위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화면을 끄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것은 아까워도 아이 학원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식부터 챙겼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쁩니다. 딸은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손주 학원 일정에, 출퇴근에, 집안일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매주 오던 전화가 격주가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됩니다. 부모는 이해합니다. 바쁜 거지. 힘들겠지. 내가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혹시 내가 부담이 될까봐. 혹시 내가 짐이 될까봐. 이 말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평생 자식을 짐처럼 느껴본 적 없었던 부모가 이제는 스스로를 짐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손주 사진을 휴대전화로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끄는 밤. 생일날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 명절이 다가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치가 보이는 감정. 그 복잡한 마음을 누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 매일 잔소리를 하고 토덜거리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식탁 건너편 빈 의자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 몫으로 끓이던 된장찌개를 혼자 먹기 위해 줄이는 일이 어렵습니다. 무심코 말을 걸다가 대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웃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곳이 생겨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 같지 않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감정입니다. 내 젊은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현실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분들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휴대전화만 바라봅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습니다. 잘 다녀왔니? 응. 밥 먹었니? 응. 이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웃음소리는 줄어들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도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깊은 고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 이야기 같다고. 사실관계의 빈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찾아올 수 있고, 자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더욱 낯설고 더욱 서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리운 마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된 걸까?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노년이 두려워지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준비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관계를 준비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집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 목표들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중장년 세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야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루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보다 잔업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거래처 약속을 우선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이번 달 실적을 먼저 챙겼습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피곤하다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참자. 은퇴하면 그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늙으셨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퇴라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역할의 상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는 나를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이름들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회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였지? 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것 아닐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은 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언제든 다시 만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배우자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화분과도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듭니다.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생기를 잃습니다. 한 번쯤 안부를 묻고 작은 관심을 표현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비로소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 갑자기 꺼내 쓰는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쌓아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생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전화 한 통, 피곤하다는 이유로 건너뛴 대화 한 번, 다음에 하자고 미뤘던 식사 약속,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큰 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빈곤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만날 기대가 사라집니다. 삶의 의욕이 줄어듭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집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후회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다만 너무 열심히 살아온 나머지 삶을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기둥을 놓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마음의 체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식탁을 차릴 수는 있어도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사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병실을 구할 수는 있어도 손을 잡아주는 진심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돈은 생활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삶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면 어쩌면 아직 늦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자식들은 다 커버렸는데,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됐는데, 배우자와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은데, 내 나이에 새롭게 관계를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어색하고, 고맙다는 말도 쑥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거창한 결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에 잘 잤냐고 묻는 말, 비 오는 날 우산 챙기라는 한마디,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서 가라는 인사, 밥은 먹었냐는 짧은 안부, 그런 평범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정말 짧아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냐?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 요즘 건강은 어떠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상대방도 어쩌면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사람, 보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쳤던 사람, 그 침묵을 깨는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짧은 안부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조언보다 관심을 건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건강 챙겨라. 애들 교육 잘 시켜라. 돈은 모으고 있니?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모두 사랑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녀들은 부모의 전화를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 힘들지 않니? 잘 버티고 있구나. 고생 많다. 엄마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도 어른이지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인정과 따뜻한 관심은 나이가 들어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었던 친구, 군대 이야기를 밤새 나누던 친구, 회사 구내식당에서 매일 밥을 먹던 동료.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이다. 생각나서 연락했다. 언제 차 한잔하자. 그 한 문장이 다시 관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집은 안전한 공간인 동시에 세상과 단절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동네 걷기 모임도 좋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도 좋습니다. 노래교실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낯선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번 얼굴을 마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게 됩니다. 오늘은 왜 안 나오셨어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그 평범한 대화들이 삶의 온도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와 하루 10분 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반찬이 뭐냐? 약 먹었냐? 병원은 몇이냐? 하지만 가끔은 이런 질문도 해보십시오. 요즘 무슨 생각을 해? 당신은 행복해?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지나면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 세 가지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다음에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명절에, 다음 생일에, 다음에 만나면. 하지만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합니다.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처 없는 관계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는 서운함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연결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진짜 자산은 거창한 재산 목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건네는 안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짧은 문자 한 통, 식탁 위의 대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습관, 그 작고 사소한 온기들이 쌓여 우리 인생 후반부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상이 끝난 후 딱 한 사람에게만 연락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까지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덜 남는 인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한때는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던 직장 동료, 괜히 미안해서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던 형제자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배우자, 보고 싶지만 괜히 부담이 될까봐 망설였던 자녀와 손주.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보자고 말합니다. 조금 덜 바빠지면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은퇴하면 여행 가자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미뤄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다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은 깊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친구들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내 모습 역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시간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았지만 어느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외롭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렇게 절망을 이야기하려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보아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여라. 지금이라도 사람을 붙잡아라. 지금이라도 따뜻함을 나누어라.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숫자로 계산합니다. 연금은 얼마인지, 예금은 얼마나 모였는지, 집값은 어느 정도인지,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물론 중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인생의 마지막 날, 단 하나만 떠올릴 수 있다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통장 잔고일까요? 아파트 평수일까요? 아니면 함께 웃었던 기억일까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 배우자와 다투다가도 결국 함께 웃었던 어느 저녁.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나누었던 철없는 이야기. 부모님의 따뜻한 밥상. 손주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던 순간.
아마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것은 그런 기억들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지? 문득 내 생각이 났다. 보고 싶다. 건강 잘 챙겨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그 짧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렸던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의 진짜 자산은 무엇인가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이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풍요로운 통장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이름들로 채워진 식탁. 기다리는 전화가 아닌 먼저 걸 수 있는 용기.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 그런 날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